깊은 산골에 잔치 소식이 돌았습니다. 산에 임자, 호랑이, 칡범이 장가를 간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혼례를 앞둔 어느 새벽 마당에 걸린 초롱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몰래 흙탕물 속에 처박아 놓은 것이었죠. 대체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날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볕은 여전히 쨍쨍한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여우비라 부르는 그 비의 유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영상은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골에 잔치 소식이 돌았습니다. 산에 임자 노릇을 하는 호랑이, 칡범이 이웃산 설화 아씨를 신부로 맞는다는 것이었지요. 소식이 퍼지자 골짜기마다 발이 분주했습니다. 다람쥐는 밤을 나르고 까치는 담을 넘나들며 소식을 물어날랐습니다. 이번 혼사 너구리 영감이 중매를 섰다지? 그렇대. 양가에서 예단을 후하게 받았다더구먼. 수군거림 사이로 한 처녀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구슬. 붉은 꼬리털이 유난히 숱 많은 여우였지요. 낡은 다홍 저고리 소매단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구슬은 오래전부터 칡범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구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칡범이 산길을 오를 때 그 뒷모습을 눈으로 좇게 된 어느 날부터였겠지요. 혼사 소식을 들은 뒤로 구슬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화 아씨라니. 대체 어디서 굴러온 신부감이야. 구슬이 혼잣말로 내뱉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구슬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낮 구슬은 물동이를 이고 냇가로 향하다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사모관대를 미리 맞춰 입어보던 칡범이었습니다. 구슬 아니냐? 어디 가는 길이냐? 물기를 얻어. 구슬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칡범은 그런 구슬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넉살 좋게 웃으며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어떠냐 이 사모관대. 설화한테 잘 보이려고 새로 지었느니라. 잘 어울리세요. 목이 메어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칡범은 그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 구슬의 낯빛이 흐려진 것은 눈치채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구슬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슬은 우물가에서 너구리 영감과 마주쳤습니다. 구슬 낭자 안색이 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감님. 아무것도 아니긴. 낭자 마음 온 산이 다 알지. 너구리 영감이 곰방대를 물며 능청스레 웃었습니다. 구슬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 산이 다 안다는 말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구슬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혼례 마당에 내걸린 붉은 초롱 2개가 보였습니다. 칡범과 설화의 앞날을 밝힐 초롱이었지요. 한참을 뒤척이던 구슬이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딱 한 번만. 구슬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딱 한 번 그 마음을 흘려보낼 곳이 필요했던 것뿐이라고요. 새벽 어스름 구슬은 혼례 마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초롱 하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이미 손은 초롱 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투둑. 초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슬은 숨을 죽인 채 그것을 집어들었고 마당 구석 흙탕물 속에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붉은 종이가 진흙에 젖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구슬은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당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구슬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것은 잠 못 이룬 늙은 부엉이 한 마리였을 뿐이었지요. 구슬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내내 저고리 소매단이 진흙에 쓸려 검게 물들었지만 구슬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혼례 마당에 나온 마을 어른들이 흙탕물 속 초롱을 발견한 것은 해가 완전히 뜬 뒤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여? 초롱이 왜 이 꼴이 됐대?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찢어진 초롱을 건져 올린 노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혼삿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여?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흙 묻은 초롱 자락만이 진범의 흔적을 어렴풋이 품고 있을 뿐이었지요. 너구리 영감이 슬쩍 다가와 초롱을 살피더니 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의 까닭 또한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여전히 쨍쨍한데 말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별일이네. 볕이 이리 밝은데 비라니. 아무도 그날 하늘이 왜 그리 변덕을 부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산날의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그 비가 훗날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롱 사건이 벌어진 뒤로 마을은 며칠째 뒤숭숭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갑론을 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늑대 무리짓 아니겠어? 아니래. 요즘 산신당 근처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대. 말은 많았지만 정작 구슬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구슬은 그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입에서 겉돌았고 밤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저고리 소매단에 남은 진흙 자국을 몇 번이고 빨아지웠지만 검게 물든 자국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너구리 영감도 속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양가에서 예단을 확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감, 예단 장부 좀 봅시다. 칙범 집안에서 준 것과 설화 집안에서 준 것을 맞춰봐야 하지 않겠소? 이웃산 늙은 여우 하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너구리 영감은 곰방대를 문 채 헛기침을 두어 번 했습니다. 장부야 내가 다 갖고 있지. 뭘 그리 서두르나. 서두르는 게 아니라 원래 혼사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법 아니오. 너구리 영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살짝 배어났습니다. 양가에서 받은 예단 중 절반씩을 슬쩍 자신의 몫으로 챙겨놓았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영감의 발걸음을 자꾸만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혼례 전에 정리해 두리다. 말은 그리했지만 너구리 영감은 그날 밤 홀로 앉아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나? 혼례만 무사히 치르면 그만이지. 한편 구슬은 물을 기르러 갔다가 냇가에서 낯선 두꺼비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등에 커다란 혹이 진 늙은 두꺼비였습니다. 낭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는 늙은이 일세. 허나 낭자, 마음에 담아둔 게 있거든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말게. 볕 좋은 날에도 소나기가 오는 법이니. 구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늙은이 헛소리 일세. 어여 가보게. 두꺼비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풀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구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소문 하나가 더 돌았습니다. 신부 설화 아씨의 행렬에 낯선 문양의 깃발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깃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글쎄, 이 산 사람 문양은 아닌 것 같은데. 깃발을 알아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화를 모시고 온 시종들은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뿐 자세한 사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슬도 그 소문을 흘려들었을 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먼 곳 이야기보다 제 코가 석 자였으니까요. 혼례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당에는 새 초롱이 다시 내걸렸고 마을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구슬은 그 풍경을 먼발치서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혼잣말이 씁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다시 마주친 너구리 영감이 구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낭자, 안색이 영 안 좋구먼. 그날 초롱 일 때문에 그런가? 제가 왜요? 구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너구리 영감은 별 생각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아니, 다들 뒤숭숭하니 하는 말이지. 혼례만 무사히 치르면 다 지나갈 일 아니겠나? 그 말에 구슬은 마음 한편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사히 지나갈 일이라는 영감의 말과 달리 산 저편에서는 이미 다른 톱니다들이 서서히 어긋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단 장부의 숫자도, 낯선 깃발의 문양도, 그리고 구슬 자신의 진을 묻은 소매단도. 아무도 아직은 그 톱니다들이 어떻게 맞물릴지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날은 그렇게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산골짜기 전체가 잔치판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큰 멍석이 깔리고 그 위로 산짐승들이 저마다 음식을 이고 모여들었습니다. 칠범은 새로 지은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마당 한복판에 섰고 설화는 다홍 원삼의 족두리를 쓴 채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신랑 신부 인물 났네. 저 봐라, 산군님 얼굴이 아주 훤하시구먼. 구경꾼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구슬도 마당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겉으로는 웃는 낯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혼례가 무사히 치러지고 나자 마당은 곧장 놀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씨름 한 판 붙어봅시다. 곰과 멧돼지가 나서서 씨름판을 벌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둥글게 모여들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멧돼지가 밀린다. 밀려. 아니요, 곰이 다리를 못 쓰네. 한바탕 씨름이 끝나자 이번엔 노래자랑이 벌어졌습니다. 여우들이 나서서 구성진 소리를 뽑아냈고 너구리들은 장단을 맞추며 곰방대로 상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이 술동이가 몇 순배나 돌았습니다. 산딸기로 빚은 술이었는데 향은 달았지만 뒤끝이 제법 독했습니다. 구슬 낭자도 한 잔 받으시게. 너구리 영감이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구슬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자꾸 권하는 통에 몇 잔을 연달아 받아 마셨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려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 구슬 앞에 하필이면 마당 구석에 놓인 찢어진 초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내건 초롱 옆에 마을 사람들이 증거랍시고 치우지 않고 세워둔 그 흙 묻은 초롱이었습니다. 저놈의 초롱 아주 꼴 보기 싫구먼. 구슬이 취기에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웃 처녀가 그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응? 왜 저 초롱이 꼴 보기 싫대? 아니, 그게 아니라. 구슬은 아차 싶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취기는 이미 혀끝을 헐겁게 만들어 놓은 뒤였습니다. 솔직히 나였어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혼산날 아침에 초롱이 이 꼴이 됐으면 누구라도 속이 시원했을걸. 낭자, 그게 무슨 말이야? 꼭 낭자가 그런 것처럼 들리네. 주변에서 몇몇이 웃으며 놀리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슬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당황한 나머지 구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색한 반응에 웃고 넘기려던 이웃 처녀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손에 그 흙물 자국은 또 뭐야? 누군가 구슬의 저고리 소매단을 가리켰습니다. 몇 번을 빨아도 지워지지 않던 검은 얼룩이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래자랑도 씨름판도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새벽에 구슬 낭자가 마당 쪽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지 아마. 구경꾼 하나가 무심코 던진 말에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구슬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기가 단숨에 가시는 듯 했습니다. 너구리 영감은 그 소란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슬며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침 잘 됐다는 표정이 잠깐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구슬에게 쏠린 사이 예단 장부 이야기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났으니까요. 다들 오해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구슬이 겨우 입을 뗐지만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마당 한복판 칠범과 설화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범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씁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설화는 그저 조용히 구슬을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누군가 낮게 외쳤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하늘이 또 이상하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해가 쨍쨍한데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먹구름 한 줄기가 스멀스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잔치 마당의 소라는 그렇게 또 다른 소용돌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드는 것도 잠시 마당은 다시 구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곳이 없었습니다. 구슬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초롱을 훔쳐 흙탕물에 처박았어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으로 구슬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낭자가 그런 짓을. 대체 왜 그랬대? 뻔하지 뭐. 산군님 짝사랑하다 눈이 뒤집힌 게지.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구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한복판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잠깐. 그건 그렇고 예단장부는 언제 보여줄 거요? 영감? 낮에 장부를 요구했던 늙은 여우였습니다. 너구리 영감의 낯빛이 대번에 굳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그 얘기가 왜 나와? 이 판국이니까 하는 말이지. 다들 모였을 때 확실히 합시다. 몇몇이 나서서 기어이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양쪽 예단 목록을 나란히 대조하자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어라, 이거 봐. 칙범 집안에서 준 비단필과 설화 집안에서 받은 걸 합치면 영감 몫으로 남은 게 절반이나 되잖아. 영감, 이게 다 무슨 소리요? 너구리 영감은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건 중매사스로 관례상 받은 것이고 관례치고는 너무 후하구먼 영감. 마당은 이제 구슬의 일과 너구리 영감의 일로 이중삼중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혼란 사이로 설화를 따라온 시종 하나가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이웃산에서 사람이 왔는데 저 깃발을 알아보고는. 시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낯선 사자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백호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든 채였습니다. 이 깃발은 백호 왕가의 문장이오. 설화 아가씨, 어찌 이곳에? 마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설화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웃산 백호 왕가의 딸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시집 온 것 사죄드립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왕가의 규수가 시집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으니까요. 칙범조차 놀란 얼굴이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나서서 마당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조용히들 하시오. 칙범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먼저 설화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내 마음은 변함없소. 그리고 칙범은 몸을 돌려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슬은 차마 그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구슬아, 사실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고 계셨다고요? 구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칙범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은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허나 이런 식으로 알려질 줄은 몰랐구나. 그 말에 구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질투로 얻은 자리는 소나기처럼 변만 나면 흔적도 없이 마르는 법인데. 구슬이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슬은 몸을 돌려 마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산길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신당 쪽 하늘이었습니다. 구슬은 정신없이 산길을 뛰어올랐습니다. 발밑에 돌부리가 채여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산길 고개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여전히 쨍쨍한데 말입니다. 왜 하필 이런 날에? 구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산신당 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라, 구슬아. 이 비는 벌이 아니라 물음이니라. 구슬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산신령의 형상이 비쳤습니다. 물음이라니요? 내 마음이 진정 질투였는지 아니면 못다한 진심이었는지 하늘이 잠시 비추어 본 것뿐이니라. 벼속에 잠깐 지나가는 비처럼 사람의 어리석음도 그렇게 지나가는 법이다. 산신령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정했습니다. 구슬은 그 말에 왈칵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을 뿐인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마음이 여물어가는 과정이니라. 다 지나가면 볕이 다시 날 것이다.
말을 마친 산신령의 형상은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구슬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돌아보니 냇가에서 만났던 그 늙은 두꺼비였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방울이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구슬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번뜩 스쳤습니다. 그 방울. 설마. 구슬이 8살이던 해 큰 홍수가 났던 여름이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가던 어린 두꺼비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슬이 자신의 옷고름에서 떼어 목에 달아준 것이 바로 저 낡은 방울이었지요. 맞네. 그때 그 두꺼비 일세. 낭자 덕에 목숨을 건졌지. 두꺼비가 껄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구슬은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르신이셨어요? 그렇다네. 그 은혜 잊은 적이 없네. 낭자가 힘들어 보이기에 몇 번 넌지시 말을 건넸건만 낭자는 통 알아채질 못하더구먼. 두꺼비는 그렇게 말하며 구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방울을 목에서 풀어 구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원래 낭자 것이었으니 이제 돌려주겠네. 그리고 낭자, 오늘 일로 너무 오래 마음 앓지 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 번쯤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법이니. 구슬은 방울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마당에서는 뒷수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너구리 영감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이중으로 챙긴 예단을 양가에 돌려주었습니다. 내 욕심이 과했소. 용서들 하시게. 칠범과 설화는 그런 너구리 영감을 크게 나무라지 않고 그저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라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구슬이 사라진 산길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종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구슬 낭자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마음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는 것이더냐. 설화의 그 말에 구슬을 흉보던 이들도 차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는 한나절이 채 못 되어 그쳤습니다. 다시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었지요. 구슬은 두꺼비와 함께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예전처럼 날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볕이 저리 밝은데 비가 내렸던 게 참 희한한 일이었지. 그러게 말이여. 꼭 여우낭자의 마음처럼 잠깐 소나기가 왔다 갔구먼.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볕이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비를 가리켜 여우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갑작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볕이 드는 비. 사람의 마음 한 자락이 잠깐 흔들렸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볕속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산골 노인들은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날 여우낭자가 흘린 눈물이 오늘도 저렇게 볕속에 내리는 것이란다. 그렇게 여우비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